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5월 28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약간 마이너스로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미국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자리에 있죠. 거기서 나스닥은 멈췄고 다우는 소폭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 이유는 여러 개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개선이 다우를 상승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로 감소했어요. 3만 8천 명 정도 감소해서 40만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14일 기준은 그때 25만 6천 명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한편으로는 고용 개선이에요. 죄송합니다. 고용의 개선에 해당됩니다. 고용이 개선된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회복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규 실업자 개선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민간 고용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민간 고용이 다 제자리에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민간 고용이 제대로 나왔으면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을 때 이 시장은 오히려 상승이 아니라 하락적으로 갔어요.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다르게 해석이 된 거고 지난번 민간 고용이 결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개선으로 인해서 고용이 원래의 고용으로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좀 준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 공화당에서 지난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사회 기반 시설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1조 7천억 달러 정도를 그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5,680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공화당이 9,280억 달러로 수정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그 백악관에 제출을 했다고 이제 계획안을. 자, 이게 또 시장에 돈을 또 풀리는 거야 하는 분위기를 좀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1조 9천억 달러 풀고 또 1조 달러 푼다고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시장 반응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는 없지만 일단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이 연준의 어떤 다음 행보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시장에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그 댈러스 연은 총재인데요. 그가 CNN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그 테이퍼링 논의가 일찌감치 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 카플란이 인플레이션 경고를 했어요. 근데 연은 총재가 대놓고 테이퍼링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자체는 6월 회의 때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올 거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연은 총재 중에 한 명은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우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벨 그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폴 밀그럼이라는 사람이 어저께 그 뉴스가 잠깐 나왔어요. 그가 이제 기조 강연을 했는데 그가 하는 말도 이 얘기예요. 전례 없는 그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때 연방준비은행은 돈줄을 조이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후회를 남길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번 실러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100년 내 최대치로 올랐다. 겁을 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플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강적자가 다 얘기하는데 여는 총재들만 앵무새처럼 계속 반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거할 수 있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넷 앨런도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시적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와, 얼마 전에 약간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던 자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시장에서 회수되니까.
근데 연은의 많은 사람들은 또 시장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결국 상당한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된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다우는 살짝 올랐죠. 그렇죠? 오늘 장중 한때 거의 0.8%까지 올랐다가 0.4%로 마감하는 상황이었지만 전전일의 윗꼬리 부분 정도로 끝을 냈고요. 나스닥은 십자 도지로 끝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싸움을 상당히 하는 그런 국면이다. 사실 양문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하단으로 밀리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나스닥도 자리매김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국은행 어제 금통이 있었죠. 예,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 꺼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저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또 부동산, 주식, 뭐 가상화폐 같은 게 자산가격 상승 등에 대응이 되면서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전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기가 언제, 이게 중요하죠. 시기가. 그렇죠, 시기가.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늦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은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테이퍼링 먼저 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먼저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금리 인상을 가거든요. 저는 채권 매입 중단 시점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아시아에서나 남미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럼 신흥국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선진국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나라가 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선진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 순서로 가요. 그래서 지난번 IMF에서도 금리 인상에 최후에 하는 나라는 미국이 될 거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아주 짧은 시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연말 안에 혹시 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연말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로버트 카플란 같은 경우에 댈러스 여론 총재 같은 게 뭐라 그러냐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를 일찌감치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6월 달에나 뭐 늦어도 7, 8월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9월,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금리 인상이 올 연말 안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장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원달러,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반대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달러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수급적으로 왜 반대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를 해요. 요 하루, 5월 25일 빼놓고는 다 매도해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저는 이 기관이 연기금의 집행부분을, 위탁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맞대응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물량이 쏟아질 거냐 이게 들어올 거냐. 근데 기술적으로는 외국인이 사기는 어려워요. 왜냐? 외국인들이 산 때는 작년부터 보시면 산 때는요. 요때밖에 없어요. 요때 3조 4천억 샀죠. 그 다음에 계속 매도를 하다가 여기서 살짝 매수했다가 여기 3조 한 5천억 매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조 5천억 여기서 3조 5천억 정도예요. 매수했다가 여기서 다 매도하고 다시 추가 8조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외국인이 귀환을 한다?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물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손실로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차트상으로 외국인의 위치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원달러가 하방 경직성 가능성을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음봉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약간 십자 도제에 가까운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보면은 하방 경직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한 이틀 이 거래일 중에 나타납니다. 이 거래일 중에 올라가면 하방 경직성 성공한 거고요. 내려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이 원달러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의 움직임은 별도의 움직임이 보이는 건데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벌써 5월
마지막 달에 30일이죠. 30일 28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월봉도 거의 완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그래서 한 80% 완성이 되는 날인데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